부모의 든든한 지원 없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건물주라는 꿈을 상상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순간부터 세입자와 끊임없는 협상, 건물 관리의 무한 루프에 갇히기가 십상입니다. 청소, 소방시설 점검, 엘리베이터 관리, 주차 문제, 설비 유지, 방역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과제들 앞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자, 그럴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구분상가죠. 일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의 호실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구분상가는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민부동산이라 불릴 만큼 보급이 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 한계의 위험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즉, 관리가 쉽다고 수익까지 안정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분상가, 과연 그 진짜 민낯은 무엇일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가는 대출을 활용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높은 금리와 부동산 규제로 중대형 상업용 건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구분상가는 낮은 금액으로 수익형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입지 좋은 곳의 1층 상가는 여전히 수요가 높고 유명 프랜차이즈점 입점 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모두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경계도 필요하죠. 신축 분양 상가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분쟁 사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조감도와 미래 가치를 약속하는 문구들로 가득하지만 그 뒤에는 공실 부담과 수익률이 왜곡되고 불안정한 임대 구조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상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신축 상가는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빠른 완공과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많죠. 우선 등급이 높은 핵심 상가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유명 브랜드를 1층에서 2층에 유치한 뒤에 상층부에 의원, 학원, 소형 오피스 등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상권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자, 이는 근린생활시설 특유의 구조를 활용해서 초기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또 그 흐름을 상층부까지 확장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처음에 어떤 업종을 유치하느냐가 전체 상가의 흥망을 좌우하게 됩니다. 1층, 2층에 안정적인 점포가 자리 잡고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 상층부의 임대와 매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요의 선순환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초기 전략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흔들림 없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전략이 무너지면 공실 리스크는 물론 상가 전체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처럼 정형화된 공식에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죠. 병의원 시설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고 입점 시설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서 소규모 의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이나 한방병원조차 300에서 크게는 500평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게 되고 기존의 공간 구조와는 맞지 않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익률 저하를 넘어서 투자자의 기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 입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중도 해지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위약에 따르는 페널티 조항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상간의 유동 인구를 견인하는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건물 전체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가 동반 하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운영하는 직영상가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죠. 시행사는 매달 발생하는 금융 비용으로 인해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형 브랜드 유치나 조건 좋은 임대 계약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표면상 수익률을 부풀린 채 실질적인 수익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 조건의 상가는 표면적으로는 연 5.5%의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한 얘기입니다. 보증금이 너무 낮으면 임대료 연체나 계약 해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월세의 15개월치 이상의 보증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명계약, 리베이트, 고의적으로 시세 부풀리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은밀히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 조건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신용도, 사업 지속 가능성, 실제 영업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가 놓여있는